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오늘 5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형충의 합의 이제 구체적으로 육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육합에 대한 개요하고 그 다음에 육합에서 생지의 합인 해인합하고 사신합, 해인합하고 사신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개에는 특징이 있죠. 해인합파, 사신합형. 형이나 파나 뭐 비슷한 건데 재조정이나 수정할 일이 있다 같은 거죠. 합도 하는데 합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합된 게 끝날 수도 있고 다음에 사신합했는데 또 거기서 조종할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같이 한 팀 먹고 하는데 조종할 게 있으면 차차 조종합시다. 이게 일단 합하고 그 다음에 형할 거 있으면 형 하자. 일단 계약서 쓰시고 차후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수정합시다. 만약에 서로 조정이 협의가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깨고 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약간 저는 합리적인 합이라 그랬죠.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합이 뭐예요? 한 번 합했으면 절대 해지할 수 없다. 사실 그게 비합리 아닌가? 그렇죠? 근데 합했지만 뭐 서로 사정에 따라서는 뭐 깰 수도 있거나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인합파 또는 사신합형 뭐 이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누군가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고 A와 B가 결혼했는데 A의 조건이 월등하고 B의 조건이 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굳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면. 그리고 A와 B가 이제 합을 했으면 A 입장에서는 절대로 깨기 없기 뭐 이런 그래서 일단 합을 했으면 형파 없는 걸 원할 건데 B 입장에서는 좀 살아보고 도저히 못 살겠으면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B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고 형파가 있는 게 A 입장에서는 형파가 있는 게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생지의 합이었고요. 오늘은 육합에서 그 오미합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미합하고 자축합을 좀 할 거예요. 5강에서는 오미합, 6강에서는 자축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10명에 1명, 20명에 1명 정도는 사주 원국의 오미합 또는 자축합이 있겠죠. 이왕이면은 그 오미합이나 자축합이 이렇게 서로 지지해서 붙어 있으면 더욱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특정 조건이 맞으면 합이 되고 또는 특정 조건이 안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오미합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미합 얘기하기 전에 좀 이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 명리학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다 보니까 요즘 근래에 봤던 명리학 논문이 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명리학 논문을 보다 보면은 요거 참 괜찮은 논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논문들도 있고 이제 사람이 쓴 거니까 아무래도 100% 다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물론 제가 쓴 논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한국 현대 명리학 발전사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2014년인가 2015년에 쓴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군요. 2000년 이전까지 한국의 명리학은 일단은 과정이 어찌됐든 그냥 맞추기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실전 명리적 방향이 강했는데 2000년 이후로 제도권에서 명리학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들이 이제 한국에 생겼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석박사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유리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문의 영역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문과 실전이 병존하는 이제 이러한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계와 쉽게 말해서 실전 사주 현장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돼서 이걸로 이제 뭔가 이론을 제대로 정립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논문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이것이 모든 사주를 해석하는 원리다. 또 이런 분이 나타나서는 아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마스터키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학파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했다. 이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모든 사주를 해석하는 절대 원리가 있을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머릿속에 제한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의 한쪽 구석에서 제가 비유와 예시를 잘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 비유와 예시로 이건 이거야 하고 이렇게 뿅 하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그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의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어제 그 논문을 보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변을 주는 그 의식은 되게 재밌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릿속에 원숭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변이 원숭이로 나온 거예요. 원숭이가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숭이가 주사를 왜 맞냐면요. 그게 HIV를 말한 거예요. HIV. 이거 이거 면역결핍증. 우리 퀸이 걸려서 죽은 거. 후천적 면역결핍증. 그래서 나한테 사주는 후천적 면역결핍증의 백신과 같은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요즘 최근에 해외 토픽에 그게 났어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 유명 연예인들 많이 걸렸고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병으로도 인정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걸리면 아이가 예전에는 이거 걸리면 다 죽었는데 요즘에는 현상 유지시키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약만 먹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동안 치료가 안 됐는데 뭐 최근에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해외 토픽을 봤는데 그게 이제 뭐 발견이 됐다는 건지 정말 양산이 됐다는 건지는 모르겠어. 다 근데 왜 HIV라고 하는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그동안 생긴 지가 수십 년이 지나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죽었는데 왜 약이 개발이 안 된 걸까?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성적으로 개방적인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만연한 병인데 왜 이게 발견이 안 됐을까? 이 코로나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됐든 뭐 백신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왜 발견이 안 됐을까? 근데 그게 원리가 있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백신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온 병균, 인플루엔자든 이 세균이든 이 모양과 특성을 파악해서 몸에서는 거기에 딱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일단은 세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까지 좀 버티면 항체가 와서 걔를 딱 결합시켜가지고 항체가 세균을 잡아먹어. 근데 문제는 HIV는요 변신의 천재랍니다.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모르겠는데 요놈이 들어오면은 계속 변신을 한대요. 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현상수배범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경찰한테 쫙 뿌렸는데 변장을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또 변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은 또 이제 새로운 몽따주가 만들어져서 또 경찰들한테 쫙 풀려요. 그러면 얘를 잡아라! 그러면 또 바꾼답니다. 그래서 이게 술래잡기를 한대요. 술래잡기를 해서 그 적당한 수준에서 억제할 수는 있는데 완벽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제 내면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주는 HIV야. 마치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사주를 보고 그 사주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사주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주가 변하는 것도 있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적을 때려잡으려면 적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쵸? 근데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인즉슨 이 사람한테는 이 방식이 맞지만 저 방식이 안 맞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 방식이 맞지만 저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사주풀이 방식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실험군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발현했다. 뭐 한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가 좀 이거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조군에서라는 거지, 또 다른 대조군을 갖다 놓고 다른 시대를 만나게 되면은 그게 또 풀리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세균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 세균이 한 일주일 동안은 그 모습을 했는데 또 일주일 후에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또는 어제 들어온 세균하고 오늘 들어온 세균하고 일주일 전에 들어온 세균하고 내일 들어올 세균이 또 모습이 달라. 또 모습이.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균이 오면은 요거를 때려잡아야지 했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한 애가 온 거야. 시대에 따라서 그래.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요즘에 그 세균들,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계속 진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명 슈퍼바이러스라는 게 나와서 옛날에 쓰던 페니실린 가지고 안 먹히는, 안 죽는 그 세균들이 많아졌대.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서는 복합 처방을 쓴답니다. 그냥 한 5-6가지 그 항생제를 한꺼번에 복합 투여해서 뭐 요 중에 하나는 맞겠지. 특히 이제 성병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 성병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검사비보다 약값이 10분의 1로 싸대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약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능성 있는 약을 다 드릴까요? 근데 가능성 있는 약을 다 먹는 게 검사비보다 10분의 1로 싸니까 그냥 검사 안 하고 보통은 100명 중에 90명한테 해당되는 약 복합 처방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중에 하나는 맞는다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주도 그 사람의 사주를 보려면 하나의 절대 원칙의 방식의 사주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복합 처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현재 이 사람은 요 한 5가지 복합 처방을 써보니까 요 방식이 맞구나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요 사람한테는 다른 게 맞아. 또 요 사람한테는 요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요게 맞아. 근데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또 바뀌어. 그전에는 이 방식이 잘 맞았는데 그 사람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저 방식이 잘 맞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 때는 요 방식이 잘 맞았는데 B라는 사람하고 재혼해가지고 사니까 또 달라졌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미혼일 때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을 때하고 달라졌고 이런 직장 다닐 때하고 저런 직장 다닐 때가 또 달라졌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주의 절대 원칙을 하나 찾아서 만능 마스터키로 이걸로 모든 사주를 다 풀어버릴 거야 라는 거는 한 가지 항생제로 모든 세균을 다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존재하지 않잖아. 어떻게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각 병도 변하고 있고 약도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주 명리가 아무래도 후천적 대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에 맞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방식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또 달라져 있어. 사람들의 사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공부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절대 원칙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요 방식은 요 사람한테 맞고 저 방식은 저 사람한테 맞겠네. 그리고 내 사주를 볼 때도 아 내가 요 시점에서는 요 방식의 해석이 잘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또 요렇게 달라지면 저 방식의 해석이 잘 맞겠고 또 나한테는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 해도 되게 전향적인 접근 자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전향적인.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저하고 오늘 이제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은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조금 넓게 벌려놓습니다. 가능성을 좀 넓게 벌려놔요.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사주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술집 여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 술집 여자의 사주하고 저기 서울대 저기 연구원 사주랑 똑같은 거네. 몇 번 봤거든요. 똑같아. 관인으로 돼 있는데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관인이 그 시커먼 글자 수기운으로 된 관인이 밤에 나한테 잘해주는 여러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 서울대에서 연구하시는 그 여자 교수님의 그 사주의 관인은 밤마다 집에 못 가고 밤마다 그 골방 같은 깜깜한 곳에서 현미경 보고 그곳에서 그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균 잡고 있는 그걸로 관인으로 쓰시고 있는 거였어. 이제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되더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미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공부하는 오미압,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자축합은 특징이 방합하고 육합이 겸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신합이나 해인합은 합과 형, 합과 파가 겹쳐 있다는 거고 오늘 공부하는 오미합은 합합, 육합하고 방합이 겹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방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방합이 뭐예요 하면은 이제 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방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두 가지 성향의 합이 모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합은 혈연, 지연, 학연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서로 비슷한 그룹분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미합은 방합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육합이라고 하는 초코파이 할 때 그냥 좋아서, 이익이라기보다는 서로 제가 땡겨서 끌려서 그냥 이유 따로 없고 그냥 좋아서 뭐 이런 특징이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미합은 오화라고 하는 화의 정점의 기운과 미토라고 하는 화의 정점의 기운에서 딱 한 칸 더 간, 한 단계 더 간 글자 간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미합은 아주 비슷한 것끼리의 합입니다. 오화하고 미토가 합이라는 뜻은 뭘까? 그러니까 뭐 중3하고 고1의 합,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고2랑 고3의 합 같은 거죠. 지금 막 경찰이 되려는 사람과 경찰이 방금 된 사람의 결합 같은 거죠. 엊그저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오늘 시험 합격한 사람의 합. 군대로 치면 지금 막내로 들어온 기수와 바로 전달까지만 해도 막내였던 기수의 합. 비슷한 처지, 한 발 먼저 간 존재들끼리의 합입니다. 그래서 요 오미합은 제가 요거를 숯불에다가도 많이 물상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숯불이 뭐냐면은 불하고 숯이 만났죠. 둘이 한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얘는 화는 고체일까요? 기체일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불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미토를 통해서 어떤 심지 같은, 미토가 심지의 역할을 해서 불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 준 거와 같아요. 우리가 찰흙으로 뭔가 공작을 할 적에 그 찰흙 안에다가 철사로 대충 뼈다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 헝겊이라든가 실 같은 거를 찰찰찰 묶어서 찰흙의 접착력을 높여준 다음에 그 틀에다가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무슨 석고상이나 사람 모양을 만들면은 모양이 잘 만들어지죠. 그냥 찰흙만 가지고 만들라 그러면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토를 넣은 거야. 어떤 토라 금 같은 거를 넣어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형태에 따라서 화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판도 그런 거 있죠. 뭐 그냥 모닥불을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쫙 틀을 갖춘 뭔가 쇠망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그 쇠망이 가열돼 가지고 함께 원하게 불을 골고루 이렇게 퍼뜨려 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화는 화의 정점이고 미토는 직전까지 화의 정점이었는데 다음 단계로 진화하여 오화와 매우 친화력을 갖게 해주면서 오화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줍니다. 오화의 형태와 틀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화만 있는 것보다 오미합해버리면은 오화가 더욱 안정적입니다. 근데 오화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토가 두 개가 있는데 오미합하고 오수랍이에요. 둘의 차이는 오미합은 매우 가깝게 붙어서 도와주는 거고 오수랍은 먼 데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수랍은 좀 사이즈가 큰 합이고 오미합은 내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주는 거와 같은 거야. 마치 김연아가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데 내 옆에 찰싹 전담해서 붙어서 막 오른쪽 왼쪽 자 두 번 뛰어 옆에서 막 펜스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코치 같은 존재죠. 그 코치는 나를 전담하여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받쳐주는 거야. 오수랍은 지금 내가 미국에 있는 올림픽에 나갔는데 저 한국에 있는 저 체육재단 같은데, 한국에 있는 빙상 피겨 연대나 나를 후원하는 무슨 김연아 무슨 재단 이런 데서 먼 곳에서 폭넓게 나를 응원하고 있지만 바로 내 옆에 찰싹 붙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도해주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오미합은 오화라는 중심 기운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미토가 전담 마크와 형태와 틀을 딱 조정해주는 형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액션 영화 보다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유의 톰 크루즈 형님이 나오는 첩보 영화를 보면은 늘상 등장하는 클리셰가 있는데, 어떤 클리셰냐면은 보통은 행동대장인 톰 크루즈가 적진에 몰래 잠입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위성이나 CC 카메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다 관찰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원팀에서
뭔가 차량 속에 들어가서 모니터로 뭔가 모니터링을 해주죠. 오른쪽 문 열어, 왼쪽 문 열어. 내가 CCTV 잠글게. 저기 누구 있다. 조심해라. 어디에 적이 온다. 오른쪽으로 더 가라. 무슨 버튼을 눌러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팀이 있죠. 그게 일종의 자축합의 축이고 오미합의 미예요. 그래서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주는 팀이 있다. 그러면 오화가 돈이다. 그러면 돈을 안전하게 모아주고 결집시키고 컨트롤 시켜주는 게 미토인 거고, 만약에 오화가 인성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 지식, 정보를 안전하게 가이드해주고 컨트롤해주는 미토가 있다. 그래서 근데 둘은 그놈이다. 왜? 미토는 바로 자기가 직전에 행동대장이었거든.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뭐 학교 1년 선배가 우리 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야, 우리 학교 면접은 이렇게 볼 거고 시험은 주로 이렇게 나오니까 주로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봐.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데를 딱 공부를 해. 그러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되거든. 너의 전 단계를 도와줘. 이런 형태가 이런 자축합이나 오미합인데 되게 끈끈한 합이고요. 되게 강력한 합이에요. 그래서 오미합이나 자축합 딱 연결돼 있으면은 이거 웬만해서 잘 안 풀립니다. 근데 비슷한 끼리끼리의 합이라고 보면은 돼. 이 육합 계열에서 오미합이나 자축합의 정반대편에 있는 합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이거든요. 그거는 반대 기운의 합이야. 반대 기운의 합.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바로 전담팀이 붙어서 나랑 한 팀을 먹어가지고 나를 지원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오미합이나 자축합이라 그러면 진유합이나 묘술합은 나랑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날 좋아해.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형태들 있죠.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돈 받으려고 갔는데 세입자가 돈을 안 내가지고 얘를 쫓아내야겠다 해가지고 딱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갔는데 세입자가 예뻐. 그리고 로맨스가 시작돼. 그래서 막 상황을 봐주죠. 형편되면 갚아. 뭐 이런 거. 그러다가 돈 없으면 그냥 같이 살아야지. 이런 류의 드라마들.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면은 그 예쁜 여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착륙을 잘못해가지고 북한 땅에 떨어졌어. 그럼 북한 땅에 군인한테 걸렸는데 북한 땅의 군인이 이제 나를 총살을 시키든 아우지로 보내든 해야 되는데 걔가 원빈이야. 근데 원빈이 둘이 요즘 결혼할 때 현빈 죄송합니다. 현빈은 딴 여자랑 결혼했지. 원빈 빈자 돌림들이 많아가지고 현빈 둘이 결혼했죠 얼마 전에. 애도 낳았어요. 벌써 애도 낳았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 서로 적대적 관계나 서로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데 그 둘이 사랑을 맺은 거야. 보통 그래서 이 진유합이나 묘술합은 되게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사장과 부하 직원, 예를 들어서 그 유명 영화 감독인 그 아무개 씨가 가정을 벌이면서까지 그 젊은 여배우 누구랑 사랑을 맺었다. 이런 등등. 저 둘이 저기 결혼할 그게 돼? 했는데 이런 아니 쟤는 이쪽 팀이고 쟤는 저쪽 팀 아니야? 라든가 같이 변호사 부부인데 서로 이쪽 진영의 변호사와 저쪽 진영의 변호사였는데 둘이 서로 좋아해 속으로.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진유합이나 묘술합 같은 서로 반대 계절끼리 끌리는 형태라고 한다면 오미합은 서로 가까운 관계나 같은 관심사끼리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싸움을 잘하는데 남자도 싸움을 잘하고 여자가 글을 잘 쓰는데 남자도 글을 잘 쓰고 여자가 지금 그 문학원 지원생인데 남자도 몇 년 전에는 문학원 지원생이었고 지금은 교수가 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형태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서로 반대 계절끼리 골고루 모여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서로 나는 이 입장인데 서로 반대 입장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젊었을 땐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나이 먹어서는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는 등등의 사계절을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사주가 진사오미 이렇게 돼 있으면은 12개의 세상 중에서 그렇죠? 지지 12개는 내가 만나게 되는 12개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 근데 진사오미면은 봄의 끝자락부터 여름에 집중되어 내 삶은 여름 집중 투어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주에 자오충, 인신충 이러고 있으면
한겨울에 한복판도 경험을 해보고 한여름에 복판도 경험해보고 봄의 시작도 경험해보고 가을의 시작도 경험해보는 그런 다채로운 경험을 갖겠구나 정도라고.